직장 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과 달리 이제는 생성형 AI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혹시 글쓰기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말이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이메일을 쓸 때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만의 생각이 없다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옆자리 김 과장은 참 쉽게 일하는 것 같은데, 놀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러움과 질투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맥락적 사고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잘 기른 맥락적 사고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적 사고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저만 했나요? 퇴근 전에 갑자기 보고서 작성을 요청받거나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순간이죠. 밤새워 보고서를 완성하고 탈고의 기쁨도 잠시, 막상 제출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는 피드백에 좌절했던 경험 있으시죠? 회의 중에 동료들이 논리정연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며 나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홀로 벙어리가 된 듯한 답답함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분명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왜 이걸 말이나 글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까요? 어딘가 이건 잘못되었다는 느낌,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기술을 넘어서는 것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떤 보고서든 핵심을 꿰뚫어 한 번에 통과시키고 회의에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당신의 의견을 펼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흐트러진 집중력을 되찾고 자존감을 높이며 일과 삶에 전례 없는 여유까지 얻게 되실 겁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의 인지적 면역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저도 한때 보고서만 나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회의만 들어가면 입이 굳어버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늘 과장님은 뭘 그렇게 쓰시나? 부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실까? 부러워만 했죠. 그러던 제가 몇 년간 꾸준히 독서하고 필서하며 글쓰기를 훈련한 결과 이제는 어떤 보고서도 막힘없이 작성하고 회의를 주도하며 제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직장인의 성공은 글쓰기 능력과 맥락적 사고에 달려 있으며 이 두 가지 핵심 역량은 꾸준한 필사와 생산적인 독서 습관을 통해 혁신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고서나 회의 역시 명확한 구조를 통해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먼저 독서와 글쓰기의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 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며 글쓰기는 생각을 명확하게 구조화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독서를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것을 넘어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복잡한 사고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보고서 작성 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책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내가 겪는 고민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으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통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소환하며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어휘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휘력이 없으면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책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독서를 통해 어휘력이 향상되면 머릿속에 넘치는 생각을 막힘없이 정교하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고서의 명확성을 높이고 회의에서 핵심을 찌르는 발언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맥락적 사고는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해석할 때 단순한 사실 이상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폭넓게 고려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공감과 의사결정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의 지시, 동료의 의견, 시장 상황 등 수많은 맥락 속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맥락적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에만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은 회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이 어떤 원리로 향상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필사의 원리, 맥락적 사고의 원리, 그리고 습관 형성의 원리에 있습니다. 필사의 원리는 단순히 글자를 베껴 쓰는 것을 넘어섭니다. 첫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다시 뇌가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훨씬 명료하게 각인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눈으로만 훑어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집중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사고가 확정되고 생선적인 독서로 전환됩니다. 필사를 통해 한 문장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나만의 생각을 생산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이는 보고서의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회의실에서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저자의 언어를 체득하게 됩니다. 필사를 통해 작가들이 사용하는 좋은 문장 구조, 표현 방식, 어휘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언어로 몸에 배게 됩니다. 글쓰기 책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 사용을 피하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필사는 이러한 고급 어휘와 표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맥락적 사고의 원리를 공자님의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자님은 제자 자로와 염류에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답변을 주셨는데 이는 두 제자의 성격과 상황이라는 맥락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보고서 작성이나 회의 참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한 작가는 문서의 완성도를 논리, 맥락, 의미, 표현의 4단계의 관문으로 설명하며 주장하는 바가 명료한 논리가 첫 번째 관문이고
청중의 반응을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는 맥락이 두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습관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신호, 쉬움, 매력, 보상이라는 4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하던 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독서나 필사를 해야 할 때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고 너무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쉬워야 합니다. 행동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힘인 보상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모방 심리를 활용하여 책 읽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서를 통해 어휘력이 향상되면 보고서에 담고 싶은 생각을 훨씬 정교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같은 단어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어휘를 다듬는 것처럼 우리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단어와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필사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길러줍니다. 많은 작가가 지적했듯이 많은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 나열이며 전달하려는 정보가 너무 많거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요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필사는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핵심을 전달하는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회의 주도 및 성공적인 미팅을 위해서는 맥락적 사고가 필수입니다. 회의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면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문제, 원인,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맥락이 필요합니다. 필사를 통해 저자의 논리 전개를 체득하고 다양한 책을 통해 맥락적 사고를 훈련하면 회의의 핵심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사례에서도 맥락적 사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IMF 시절 프랑스 까르푸와 미국 월마트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영국 테스코는 삼성과 손잡고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로 진출하여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산품 애용이라는 맥락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필사와 독서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꾸준함의 비결로 빼먹는 날도 인정하기와 허들 낮추기를 강조합니다. 3km 달리기가 목표라면 운동복을 입고 집 밖에 나가기만 해도 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필사도 하루 한 문장 쓰기와 같이 목표를 파격적으로 줄여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 80점짜리 나를 인정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100%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기보다 80%만 보여줘도 된다는 여유를 가지면 장기적으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글 메모장 같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투리 시간에 쪽글을 기록하고 일을 모아 긴 글로 완성하는 루틴도 효과적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에 핸드폰으로 메모하는 습관은 글쓰기의 허들을 낮추고 꾸준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독서와 필사에 대한 여러 걱정과 의문도 있으실 겁니다. 책만 읽는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행동해야 성공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책만 읽고 행동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아서 지도 없이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빨리 많이 읽는 게 좋지 않나요? 유튜브에 다독 신화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만 늘리는 독서는 대부분 금세 잊혀지기 쉽습니다. 오래 기억하려면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즉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책은 재미없어요. 유튜브 쇼츠나 넷플릭스가 훨씬 재밌는데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즉각적인 자극 앞에서는 누구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은 책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30대, 40대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처한 문제의 답을 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시간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도 시간을 내서 책을 읽습니다. 필사는 시간 낭비 같고 지루해요. 이미 완성된 글을 베껴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읽은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필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뛰어난 작가들도 자신의 읽은 책의 내용을 완벽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고백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과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독서와 필사를 통해 직장 생활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목적이 있는 생산적인 독서로 전환해 보세요.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같은 성공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마음속의 의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프리카 전기 문제, 로켓 제조 비용 문제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책에서 답을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회의에서의 침묵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이 책 속에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천천히 읽고 필사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더하세요. 책 읽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의 대화에 가깝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상상하고 질문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빨리 훑어 읽으면 이러한 과정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때 필사가 천천히 읽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필사를 통해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한 문장에 오래 머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이 떠오르며 저자의 좋은 문장 구조와 어휘가 나의 언어로 체득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읽은 내용을 완벽히 기억하지 못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동안의 체험과 감정, 그리고 나를 흔들어준 생각들이며 필사를 통해 얻은 이 경험들이 삶의 흔적을 남기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셋째, 독서와 글쓰기를 연결하여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한 유튜버 작가는 독서로 얻은 생각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쪽글로 기록하고 이를 모아 긴 글로 완성하는 루틴을 제안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잠깐이지만 휴대폰으로 생각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인 쪽글은 에버노트에서 다듬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브런치 등 SNS에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며 글을 수정하고 덧붙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내 생각을 외부와 소통하며 검증하고 보고서나 회의 자료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생산적인 글쓰기 훈련이 됩니다. 넷째, 독서 습관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독서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호 만들기는 어떨까요? 이제 책 읽어야 할 시간이야 라고 나를 일깨워줄 신호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거나
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자주 보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 낮추기는 어떨까요? 독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하루에 10페이지 읽는 것처럼 파격적으로 목표를 줄여 부담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사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 필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독 성취감 경험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완독이라는 보상을 자주 느끼면서 독서 습관을 지속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참여는 어떠실까요? 독서를 매력적인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책에 진심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루틴 유지 전략도 중요합니다. 빼먹은 날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매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힘들 때 목표를 낮춰서라도 루틴을 이어가는 80점짜리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허들 낮추기도 좋습니다. 일기 쓰기가 아니라 일기장에 날짜 쓰기처럼 최소한의 행동만으로도 루틴을 달성했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트리거 루틴을 설계해 보세요. 아침 시간 활용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가장 적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꼭 지키고 싶은 루틴을 몰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독서와 필서는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고 글자를 옮겨 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독서와 필사는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읽는 맥락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직장인으로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확한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필사와 독서를 통해 직장 생활에 재미와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회의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고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맥락적 사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며 필사로 단련된 글쓰기는 나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무기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서와 필사를 통해 책 속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며 나아가 나만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 참여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는 더욱 확장되고 깊어지며 보고서나 회의에서도 차별화된 통찰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맥락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에 처해야만 변화를 꾀하는 우둔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와 필사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과 업무의 맥락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권유합니다. 주어진 맥락에서도 변화를 꾀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을 위해 독서와 필사라는 새로운 맥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간결한 논리와 매끄러운 맥락, 그리고 임팩트 있는 스토리는 보고서 작성의 80%를 차지하는 기획의 영역이며 이는 필사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필사를 통해 글쓰기 향상이 보고서 작성과 회의 참여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맥락적 사고가 직장인의 성공에 왜 필수적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필사와 생산적인 독서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탁월한 글쓰기 능력과 날카로운 맥락적 사고를 갖춘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직장인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독서 및 글쓰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의에서의 자신감 있게 의견을 펼치며 직장 생활에 주도권을 잡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이야기와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